찬스에 약하다라는 그 명제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게 시즌이 이제 2년째 뭐 이렇게 접어들면서 좀 그게 더 부각되는 모습이 사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일단 팀에서 이제 분석한 바를 보면은 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씨입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온 엠팍 385 또 오늘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구창모 선수, 그 말로만 듣던 구창모 선수를 지금 야구 기자하면서 처음 대면을 한 건데 나름 뭔가 좀 뭐랄까요,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땠나요? 좀 신기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제가 봤던 거는 경기나 화면으로만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직접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신기한 감정으로 네. 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경기를 이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복귀전을 잘 마무리했음에도 또 뭐 가장 먼저 했던 말도 이제 팬분들께 이제 죄송하다. 팬분들이 아마 이제 자기 때문에 많이 화나셨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여론 같은 것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안 보려고 해도 그런 게 감지가 될 테니까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실제 실전에 3이닝을 던졌는데 몸 컨디션 어땠는지, 던질 때 어땠는지.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 비가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지연이 돼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140대 초반에서 130대 후반 직구 구속이 머물렀었는데요. 몸이 굳다 보니까 구속이 좀 안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던지려고 하지는 않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힘을 적당히 줘서 던졌다. 구속이 좋을 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타자를 맞춰 잡으려고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김영준 선수랑 오랜만에 호흡을 맞췄는데 리드가 예전에 호흡을 맞출 때보다는 더 좋아졌다. 김영주 선수 칭찬을 했고, 거의 김영주 선수 리드에 맞춰서 공을 던졌다 얘기를 했습니다. 3이닝 던지면서 최영우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위기 상황이기도 하면서 이걸 또 막아줄까 과연. 결론적으로 다들 보셨기 때문에 잘 이겨냈고, 그때도 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그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1사 만루가 되고 나서 김선빈, 최영우 선수 타석이었는데 김선빈 선수를 플라이로 잡아내고, 최영우 선수도 찬스에 강하고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투쓰리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에서 다행히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고, 그 상황을 떠올려 봤을 때 구창모 선수는 조금 더 힘을 그 순간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3회에 3이닝 59투구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최영우 선수 타석에 들어섰을 때 59 가까이가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구창모 선수 본인도 전광판에 투구수를 확인을 했고 여기가 마지막 상대가 되겠구나 정도를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던졌다고 얘기를 했고 점수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좋게 연결이 되면서 구창모 선수도 아웃되는 걸 보면서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 구창모 선수가 힘들었던 시간들도 좀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뭐 본인의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뭐 그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는 털어놓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쵸? 네네네. 일단 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처음에는 구창모 선수가 이제 본인도 물론 힘들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기다려준 팬들이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 막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긴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조금 더 그동안의 마음이 어땠는지 털어놨는데요. 당연히 힘들었다. 힘든 시간을 냈다. 얘기를 했고, 군대 전역한 이후에 한 차례 복귀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2군에 있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2군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도와주더라. 힘든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편안하게 해주려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2군에 있는 선수들, 코치진, 감독님까지 해서 꼭 보답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할 정도로 2군에서 있었던 시간이 특별했다는 얘기를 또 붙여줬습니다. 저는 구창모 선수는 이번에 잘 막았잖아요, 3이닝. 좀 전력 투구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맞춰 잡는 투구로 먹힐 때까지는 이번 시즌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너무 무리하다가 또 항상 마음이 쓰이니까 좀 이 정도로도 타자들 다 잡을 수 있으면 포수 리드에 따라서 좀 적응하는 셈 치고 해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주원 선수. 이거는 아주 짧은 소식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건 뭐 어디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좀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을 좀 보면은 김주원 선수를 이제 보기 위해서 토론토 쪽에서 엠팍을 찾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경기 때 엠팍을 찾아서 김주원 선수를 한번 봤다. 말로만 이제 메이저리그 가는 거 아니냐, 메이저리그 관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메이저리그 팀에서도 김주원 선수를 좀 체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주원 선수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이제 확실히 좀 높아진 게 맞는 것 같다. 토론토 스카우터도 아마 산호동에서 식사를 모르겠네요. 전재경 스시를 먹었을 수도 있어요. 전재경 스시가 너무 줄이 길다면 정희옥 스시도 있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진짜 가는 거 처음에는 팬들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거 보내줘야 되나 아니면 진지한 고민이 네. 되어버린 상황.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메이저리그 토론토 쪽에서 스카우터가 토요일에 엠팍을 방문해서 김주원 경기를 보고 갔다. 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저희가 사실 확인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데이비슨 선수. 개인적으로 팬분들 다 그렇겠지만 또 애정이 너무 쌓여가지고 이 내용을 말하기 싫은데 스포츠는 냉정한 거기 때문에 데이비슨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찬스에 약하다라는 그 명제가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게 시즌이 이제 2년째 뭐 이렇게 접어들면서 좀 그게 더 부각되는 모습이 사실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올해 득점권 타율 같은 경우가 2할 3푼 5리로 전체 타율 2할 8푼 4리보다 확실히 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홈런도 이제 주자 없는 가운데서 친 홈런이 19개로 29개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주자 없을 때 친 홈런이다. 29개 중에 19개가 이제 주자가 없을 때, 물론 근데 29개 친 거 자체도 사실 뭐 굉장히 좋은 기록이긴 합니다. 용병한테는 더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게 되니까. 지난해에도 이게 좀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난해는 홈런을 또 워낙 많이 쳐가지고. 그렇죠. 네네. 지난해 기록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해 기록도 큰 틀에서는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타율이 3할 6리, 홈런 46개 네. 치고 득점권에서는 이제 타율 2할 5푼 5리, 그리고 또 주자 없는 가운데 나온 홈런은 22개.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지난해가 그래도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 볼 수 있고, 올해는 이제 부상 등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조금 이제 지표상으로도 좀 더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워낙 뭐 절대값으로 홈런을 많이 쳤기 때문에 뭐 비율로 뭐 이게 솔로퍼가 많다 해도 그걸 상쇄할 만큼의 많이 쳐줬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용병이 2년차 접어들고 이렇게 하면 좀 분석도 당하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또 부상도 계속 좀 있으면서 꾸준한 출장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일단 팀에서 이제 분석한 바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비슨 선수의 폼 자체가 팔 동작도 크고, 그리고 또 다리도 이제 동작이 큰 폼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수와의 타이밍 맞추는 게 되게 쉬운 폼은 아니다, 분석을 내놨고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간결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이 많이 들어가. 자기의 타이밍에 맞추는 게 굉장히 동작이 많이 들어가야지 맞출 수 있는. 네. 거기다가 이제 타이밍 맞추는 게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투수도 좀 준비 동작이 길게 해서 던지는 투구 폼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비슨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 폼을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주자가 나가게 되면은 투수도 당연히 이제 투구 폼을 간결하게 빠르게 해서 던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타이밍이 맞추기가 더 어렵다. 주자가 나가게 됐을 때. 그런 또 이유도 하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리그에 이제 공이 빠른 투수들도 많기 때문에 투구의 폼도 빨라지는데 공까지 빠르다 보니까 데이비슨 선수의 그런 좀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 타격 폼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타이밍이 맞추기가 쉽지 않다. 타이밍이 좀 늦는 것도 거기서 발생되는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좀 팀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비슨도 본인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뭐 주자가 나갔을 때는 내가 좀 간결하게 수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팀에서도 뭐 이렇게
코칭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나 보네요. 기본적으로 또 데이빈슨 선수가 이제 경력이 또 긴 선수이기 때문에 그 이제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어떤 부분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도 당장은 일단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보통 근데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수들 투구 폼에 따라서 미세하게 이제 타격 폼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타격 폼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살짝 미세하게 나름대로 이제 타격 폼을 이제 조금씩 변화를 줘서 가져가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격 폼을 바꾸는 유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고전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단에서도 일단 그런 건 인지하고 있고,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구단에서도 뭔가 이제 올 시즌 끝나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재계약 관련해서 당연히 뭐 구단이 현재로서 특별하게 입장이나 의견을 내놓은 것은 없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이제 아무래도 구단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NC랑 1+1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은 1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단이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을 함께 할지 말지는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1년 더 동행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이런 지금 제가 이제 안 좋은 점, 좀 약점, 단점을 쭉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리그에서는 좋은 쪽에 속하는 선수이고 언제든지 한 방을 칠 수 있는 타자라는 점, 그리고 또 2년 연속 거의 이제 30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단점을 KBO에 적응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단점이냐, 아니면 선수를 바꿔서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느냐인데, 사실 이만한 선수를 좀 데려오기도 물론 그렇죠, NC의 스카우터가 워낙 또 좋기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모르겠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름인데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땀 많이 흘리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또 팬분들도 직관하실 때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이 마지막 여름 잘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